아마 방산주는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 딱 한 종목을 제가 오늘 골라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급 수출이 임박했다. 7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 있는 방산주에 집중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떤 방산주가 좋을지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6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그리고 8월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 있는 방산주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4월 3일 날에 이 방산주와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산주는 지금 이제 매수하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11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방산주들, 특히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방산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는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LIG 넥스원을 좀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방산주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이 전쟁 분위기, 전황이라고 하지, 전황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무려 34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새해에는 또 다른 전쟁이 터질라,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 뉴스인데, 여기서 한 곳도 전쟁이 마무리되는 곳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까지 러시아 군인이 무려 5만 명 이상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5차 중동전쟁이 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마스도 그렇고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뭐 등등등 다 이란이 배후에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굉장히 지금 중동에서 이 악의 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중동 국가들은 뭐 사우디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이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또 이제 방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흐름인데,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대한민국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이렇게 좀 흐름이 이렇게 좀 평평했지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또 협상 중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부터 2022년 사이에 방산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22년도에는 23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방산 시장 수출이 23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전히 수출액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방산 분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출 증가 추세는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이 바로 이제 이 방산 산업이라는 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신다면 저는 이 방산주는 꼭 한 종목 정도는 넣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뭐 지금 2020년도 전까지는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세계화 추세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세계화가 깨졌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이 국가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세계화 시대에는 어차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세계화는 점점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방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제 이 방산 관련된 방산 수출 관련된 그런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고요. 폴란드도 있고 폴란드 유명하죠. 그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루마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32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이제 위협을 느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석유를 팔아가지고 좀 이제 무기를 많이 비축을 해야 그래야 이제 뭐 이란과의 대결이나 또는 이제 중동 테러 집단들 간의 이 대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이 사우디 간의 이 방산 수출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폴란드는 어디 옆에 있는 나라죠?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된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겠습니까? 이 폴란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도 지금 이제 자주국방, 더 이상은 뭐 나토나 이런 그런 이제 단체들은 믿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한국과 대규모 무기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FA-50 뭐 경공격기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뭐 K239 뭐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금융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추가 대출 제공을 위해서 관련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이제 수문법이 개정이 되었죠. 수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수출 한도, 수출 대출 부분에 있어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더 늘어날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금융 지원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폴란드와도 긍정적인 이 수출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 여러 군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트남도 전통적인 무기 공급처인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면서, 왜냐,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이제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출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슈가 있죠. 루마니아 이게 국방장관이랑 이게 좀 이제 회담이 있는데, 이제 루마니아도 지금 이제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서 거의 뭐 한 8억 5천만 유로 달러로 치면 거의 뭐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종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14일인가요? 이쯤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방장관이 이제 루마니아로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방산주들의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LIG 넥손이 제조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의 방공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과 이게 무기 수출 관련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보셔야 되냐, 저는 이제 LIG 넥손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LIG 넥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또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총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졌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MSCI 지수에 좀 이제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럼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계속 올라가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MSCI 지수 편입되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흐름을 보시면, 자, LIG 넥슨 수주전에서 일단 승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분기부터 실제 개선된다. 목표가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LIG 넥슨 미국 자회사의 1,800억 정도 이렇게 뭐 출자를 했다고 하네요. 자, 미국 진출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LIG 넥슨 로봇에 이어서 AI 위성 연상 분석 업체까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LIG 넥슨이 굉장히 지금 재료도 많고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IG 넥슨의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2022년도까지 흐름이 계속 안 좋다가요 이렇게 이제 턴을 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을 들어올리는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래대금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2024년도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쌍바닥 그리고 나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고,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고 긍정적인 종목들은 쉽게 추세가 꺾이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4등분 라인 내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했으면 좋은데, 뭐 21만원대부터 한 18만원대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편입 이슈가 이제 8월 달에 있다고 하면 아마 7월 달에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편입 이후에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LIG 넥슨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에 좀 한번 강조를 들고 나서 좀 이제 상승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또 강조드리겠다라는 부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